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동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한 달 전 정부가 주 52시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죠.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리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최종 권고안을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임금체계를 연공서열에서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게 핵심인데요. 이 제도가 적용되면 우리의 일터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우리가 일하고 또 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번 이 최종 권고안의 가장 핵심이 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5달 동안의 고민 끝에 나온 최종 권고안에는요. 네. 현재 연장 근로시간을 일주일 단위에서 월, 분기, 가장 길게는 연 단위까지 늘리는 겁니다. 현행 주 52시간 노동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일주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권고안에는 이걸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월이나 분기, 연 같은 긴 시간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하게 해서 더 유연하게 일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주에 52시간보다 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는 사주 기준으로 208시간 노동하려면 매주 52시간씩 4주간 끊어서 일해야 하죠. 하지만 권고안대로라면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넷째 주에는 남은 1시간만 일해 208시간의 노동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 노동자는 긴 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일을 한다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권고안에서는 석 달 이상으로 길어지면 연장 근로시간은 비례적으로 줄이도록 했는데요. 한 달이나 3개월, 1년으로 관리 단위를 늘리면 가능한 연장 근로시간을 각각 90, 80, 70% 수준으로 줄이도록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총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시간이 극단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개편안에서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는 강제 휴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편할 때 최대치는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결국 지금보다 노동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은 매주 노동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서요. 예컨대 목요일까지 초과 근무를 12시간 했으면 더는 연장 근로가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 월 단위로 바뀌면 이번 주에 다음 주나 지난주에 초과 근로 시간을 끌어다 쓸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실제로는 더 긴 시간 일할 여지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제도가 적용이 되면 일은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할 텐데 그럼 월급은 어떻게 되나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넘겨서 일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만 초과 근무 수당을 받는 건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네. 다만 노동자가 원한다면 돈 대신 휴가로 받는 제도를 도입하는데요. 수당보다 휴가로 계산할 때 더 많이 쳐줘야 휴가를 쓸만할 거라고 연구에는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노사 합의에 맡기는 거라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예. 몰아서 일을 하고 몰아서 쉬게 되는 만큼 찬반이 확실히 갈릴 것 같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경영계는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건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사실상 장시간 노동 체제로의 획일하며 반발하는데요. 11시간 휴식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데다 사용자 뜻대로 제도가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또한 근로자와 대표의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게 현실이니까요. 네, 이번에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기존의 호봉제였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꾼다. 이 부분도 있죠.
네, 현재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은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임금 결정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1년간 보여준 직무 성과에 따라 연봉을 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기업의 신규 채용 기회가 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또 부분 대표제를 시행해서 특정 직무나 직군, 부서 단위에서도 회사와 임금 협상이 가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네, 근데 이 큰 틀에서는 임금 체계라는 게 노사 합의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정부에서 강제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 안에서 직군별로 별도의 임금 체계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은 법령상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취업 규칙을 바꿔야 하는데요. 개편안은 해당 직군의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이게 권고안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미래의 노동시장 연구에는 사실 정부가 구성한 조직이죠.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완수할 개혁 목표로 세운 만큼 의지가 강한데요. 그런 만큼 이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핵심인 주 52시간제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 52시간제 도입할 때도 그랬고 굵직한 노동정책이 바뀔 때마다 입법 과정에 큰 진통이 있는 만큼 당분간 논의 과정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 살펴볼까요? 네, 요즘 연말정산 준비하느라 바쁘죠. 이 그쵸. 틈을 놓치지 않고 등장한 이들이 있으니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입니다. 최근 연말정산 관련 안내나 서비스라면서 국세청을 가장해서 문자를 보내는 보이스피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했습니다. 참 이 보이스피싱 조직 시나리오도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이미 많이 알려져서 이제는 좀 안 당한다 싶으면 또 새로운 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까지 한다고요? 네, 많이 알려져서 이제 안 당할 만도 한데 네. 깜빡 속아 넘어갈 만큼 정교하게 새로운 수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득공제 요건을 조회할 수 있다. 혹은 이만큼 환급받게 될 것인데 확인해 보라면서 국세청 사이트 홈택스를 가장한 링크를 보내오는 수법입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 내 휴대폰에 악성 앱이 깔려서 원격으로 피싱범이 내 휴대폰을 조종할 수 있게 되고 곧장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절대로 개인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지 않으니까요. 이런 문자 오면 꼭 곧장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주 52시간에 묶인 근로시간을 연 단위까지 넓혀서 필요할 때 더 일하고 더 쉬도록 유연화하자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만큼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김동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